네,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. 영상을 진짜 한 몇 년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, 네,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사이에 이제 부동산 뭐 여러 대책도 있고 이래서 제가 뭐 딱히 뭐 액션을 취한 게 많이 없어서 뭔가 좀 영상으로 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좀 하다가 최근에 다시 좀 관심을 갖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요거는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보면은 이제 돈을 벌었는데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. 돈을 벌었는데 기분이, 뭐 여러 상황이 있을 텐데,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뭐 이틀 사이에 500만 원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벌게 됐어요. 예, 뭐 의도치 않게.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. 벌었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 이게 부동산 살 때 그 혹시 배액배상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들어보셨나요? 예, 뭐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네, 우선은 부동산 계약할 때 이거는 이제 그 뭐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계약을 할 때 조금 이걸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뭐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 배액배상에 대해서 용어, 새로운 용어도 좀 많이 한 2년 전인가? 뭐 신조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베베테크. 그러니까 배액 배상에다가 재테크. 그러니까 배액 배상에다가 재테크인데 이게 배액 배상이 지금 뭔지 모르시면 저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있다.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드릴 건데 베베테크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뭐 있었습니다. 예, 뭐 지금도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떨 때 해당되냐면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, 상승하고 있을 때 이 베베테크를 많이라기보다는 베베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우선 가계약금.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뭐 계약하기 전에 뭐 임시로 계약을 할 때 내가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거예요. 뭐 완전한 계약은 아니지만 내가 하겠다. 그래서 계약금을 뭐 원래 뭐 10%를 내는 건데 정해져 있진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뭐 5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할 테니까 나랑 계약서를 쓰자. 그 전에 내가 이걸 맡아놓겠다. 이런 개념으로 해놓은 거예요. 예, 이런 걸 했고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이걸 원해요. 사고 싶은데 막 매수자가 막 여러 명 붙었어요. 그럼 부동산에서 요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. 계약금이랑 가계약금이랑 좀 걸어놓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미리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. 예,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계약금인데 자,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자, 예를 들어보면, 자, 금액은, 그 예를 들게요. 자, 제가 평소에 그 관심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아파트가 4억, 최근에 그냥 계속 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. 뭐, 떨어졌다 안 떨어졌든 지금 현재 4억에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, 어느 날 내가, 좀 뭐 싼 게 없나 막 알아보다가 갑자기 3억에 올라온 거예요. 예. 뭐 현재 시세보다 1억이 싸게 올라온 거죠. 그래서 근데 이런 게 막상 전화해 보면 뭐 이래서 안 되고요. 무슨 문제가 있는 물건이에요.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진짜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. 통화를 하고 자, 이거 진짜 4억에 나온 게 맞는지 나 우선 이거 가계약금 빨리 걸고 싶다. 5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겠다 해서 부동산에서 네, 뭐 알겠습니다. 뭐 계좌 알려주세요 하니까 뭐 은행이랑 계좌번호 알려주고 제가 보냈던 내용, 오늘 계약금 500만 원 입금했고 계약 성립 뭐 이런 문자가 왔어요. 근데 보면은 밑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배액 배상 얘기가 나와요. 배액 상환 이런 문자가 부동산에서 왔어요. 그럼 저는 그걸 보고 네 알겠습니다. 라고 한 거예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가계약을 하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자, 이 부분. 자, 이 부분이 명시가 돼야 돼요. 그래서 대부분 문자로 할 거예요. 뭐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구두로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구두나 문자 다 뭐 된다고는 그러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. 구두로는 그게 나중에 조금 진짜 꼬이면 그 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.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정확히 이 내용을 표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배액 상환이라는 거는 뭐냐면
내가 500만 원을 가계약권을 걸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계약금만큼의 계약금을 더 주고 취소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500만 원 냈지만 걔가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취소했으니까 그 사람이 500만 원을 더 얹어서 1000만 원을 저한테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. 아니면 반대로 어, 제가 500만 원을 줬잖아요. 근데 제가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 계약하기 싫어. 이러면 제가 500만 원은 그냥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를 매수인 매도자가 합의하에 했다는 것을 이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있어야지. 이게 만약에 없으면 어떤 배액배상 그걸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요거는 해주시고 이게 뭐 법 몇 조에 몇 호 몇 항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. 요거는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. 전체적으로 핵심만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길 시 그 전에 계약을 할 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. 부동산에서 사장님 팔려고 하시는 분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. 왜냐면 이게 워낙 싸게 나온 거예요. 워낙 싸게 나왔으니까. 근데 또 다른 손님이 붙은 거죠. 이 집을 또 사고 싶은 사람. 그러니까 이미 가계약이 됐다고 했지만, 내가 그러면 2천만 원 더 해서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.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팔려고 했던 사람은 저한테 배액배상, 그러니까 5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더 비싸게 파는 게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겠죠. 그게 바로 배액배상 이런 식으로 해서 취소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갑자기요 아쉽네요. 그래서 그럼 배액배상 그거 되는 거죠? 명시가 돼 있었을까? 네, 보내신 500만 원에다가 500만 원 해서 입금이 될 겁니다.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이틀 만에 이제 뭐 수익률로 따지면 100%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목처럼 돈은 좀 벌었어요. 예.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고 싶은 집을 못 샀어요. 왜냐면 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사게 되면은 어떤 나중에 더 시세 차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꼭 사고 싶었죠. 예, 근데 어찌됐든 좀 뭐 애매한 상황입니다. 이런 게. 그래도 이제 또 다른 걸 좀 더 찾아보면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단기간에 좀 보너스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하는 게 뭐 저희가 연봉 얘기할 때 뭐 세금을 제하고 연봉을 얘기하지 않죠. 이것처럼 자 500만 원을 벌었어요. 벌었는데 이거 세금을 내야 돼요. 왜냐면 수익을 제가 얻은 거죠. 예, 어떻게 되냐면 22%를 세금을 뗍니다. 그래서 뭐 이게 팔려고 했던 사람이 뭐 원천징수, 영수증 뭐 이런 거 막 이런 게 있어요. 하여튼 세금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22%를 떼고 500만 원에 22% 떼면 한 390이거든요. 390만 원만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다시 돌 때 제가 준 500만 원이랑 그 배액배상에서 세금 뗀 거 390만 원을 주면은 890만 원을 저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다. 그럼 저는 또 이 받은 거를 또 한 달 안에 기간이 한 달 아닐 거예요.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. 참 이 세금이란 게 부자가 되려면 이제 세금을 덜 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금이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. 이거는 뭐냐면 팔려고 했던 사람이랑 저랑 뭐 얘기 안 할 테니까 저 계좌를 주고 받은 거거든요.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합시다.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이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내가 대신 돈을 좀 세금보다는 세금 제외한 금액보다 조금 더 줄게. 뭐 이렇게 둘이 입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나중에 뭐 국세청에서 뭐 조사가 들어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금은 꼭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뭐 배액배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고, 이제 제가 처음에 그 좀 써놨던 게 이제 사시려고 하시는 가계약 하려고 하시는 분이 주의해야 되는 거 말했죠. 분명히 그 가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 쓰기 전에 문자로나 어떤 뭐 통화나 어떤 배액배상에 관한 그런 관련된 그런 계약 사항을 꼭 받아놔야 돼요. 서로 합의가 됐고 그런 식으로. 그리고 꼭 내가 이 집을 사고 싶다. 꼭 사야겠다고 할 때는 조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
중도금 밀어넣기라는 용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것도 가계약을 하고 그냥 만나서 계약서를 쓸 거예요. 예. 가계약금에다 플러스 얼마에서 계약금을 더 걸고 계약을 쓰고 그다음에 중도금을 내야 돼요. 잔액을 또 내야 되는데 자, 그 계약서를 썼어요. 계약서를 썼을 때도 분명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한 달 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중도금을 뭐 하기로 했어요. 그 서로 상호 얘기해서. 근데 이 중도금을 우선은 최대한 빨리 넣어버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계약 그 주인이 중간에 또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. 예. 마음을 바꾸면 무조건 돈을 좀 더 아까처럼 뭐 배액 배상이 나오겠지만 목적이 이 집을 꼭 사야 된다 하면은 중도금을 최대한 빨리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취소를 못하게 그런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밀어넣기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좌가 알고 있으니까 상호 뭐 합의도 안 됐는데 그냥 중도금을 그 전에 미리 빨리 넣는 경우도 있어요. 해지 못하게. 그래서 또 반대 입장으로는 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집을 그냥 딴 사람한테 팔까? 돈 더 받고 좀 있으면 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러면 그 본인 계좌를 막아놔요. 계좌를 막아놓으면 돈이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중도금을 넣으려고 해도 못 넣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도금 밀어넣기 할 때는 그 혹시나 이제 서로 부동산에서 얘기해가지고 나 계약 해지하겠습니다. 중도금 안 주셔도 돼요. 해지하겠답니다. 해지할 거예요. 이렇게 얘기 듣고 나서 중도금을 넣었어요. 그래도 해제가 됩니다. 중도금을 만약에 빨리 넣고 싶다 하면은 빨리 그 우선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죠. 뭐 몰래 넣고 이런 것도 좀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에 중도금이 원래 내야 되는데 저희 돈이 빨리 준비됐으니까 빨리 낼게요. 그냥 한 15일 있다 넣을게요. 그럼 그쪽에서 좀 기간이 오래 기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해서 빨리 넣어서 빨리 진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이번 영상은 한번 계약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좀 모르시는 분들이 배액배상이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고 또 가격을 했을 때 어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그 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좀 정확히 아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렇게 배액배상이 나온다는 거는 어쨌든 뭐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건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를 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 해볼 건데 이제 다주택자들 집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좀 급하게 되는 시기가 왔어요. 뭐 2년 전 뭐 전세 계약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2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막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올 때 뭐 배액배상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지 어떤 금매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음 영상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저는 계속 이번 계약이 좀 파기됐지만 또 계속 알아보고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금매가 나온다든지 그럼 또 찾아가서 똑같이 할 거예요. 배배 테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하게 나온 것도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것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나오면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